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타입 검사 3가지 도구, is 연산자, as 연산자, 그리고 강제 캐스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셋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패했을 때 동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is는 불값을 돌려주고 as는 너를 돌려주며 강제 캐스팅은 invalid cast exception을 던져요. 오늘은 3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검사를 2번 하던 이중 캐스팅 문제를 C샵7 타입 패턴이 어떻게 풀었을까요? IL 레벨에서 isInst와 cast 클래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isNull을 쓰면 왜 좀비 객체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걸까요? 유니티에서 흔히 보이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트리거에 들어온 컴포넌트를 강제로 에너미로 변환해요. 문제는 부딪힌 게 에너미가 아니라 아이템 박스나 벽이라면 네 번째 줄로 넘어가기도 전에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터지고 게임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QA에서 잡지 못한 채 출시되면 유저는 충돌 직전에 강제 종료를 보게 돼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입 개발자는 흔히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get 컴포넌트로 에너미가 있는지 확인한 뒤 세 번째 줄에서 다시 get 컴포넌트로 호출해 캐스팅합니다. 코드는 안전해졌지만 비싼 호출인 get 컴포넌트를 2번 했어요. 유니티의 get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배열을 순회하는 호출이라 핫패스에서 2번 호출하면 FPS가 떨어집니다. 타입 검사, 변환, 안전성, 성능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세 도구의 실패 동작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브제이 isT는 실패해도 폴스를 반환할 뿐 예외가 없어요. 오브제이 asT는 실패하면 너를 돌려주고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 cast 오브제이는 실패하면 invalid cast exception을 던져요. 같은 타입 변환이지만 실패할 때 보이는 표정이 다른 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도구는 공항 검문소의 세 직원입니다. 이즈 검문관이 사람 미국인 맞나요? 라고 묻고 맞다 아니다만 답해요. 예자 안내원은 미국인이면 라운지로 안내해주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캐스팅은 강제 집행관입니다. 이 사람 미국인 라운지로 보내라는 명령에 미국인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 사건을 만들어요. 이즈는 답만 듣고 에즈는 시도하되 실패해도 조용하고 강제 캐스팅은 실패하면 큰 사건이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파란 박스는 오브제이 is 도구입니다. 타입이 호환되는지 묻고 예면 true, 아니오면 false를 돌려줘요. 캐스팅은 하지 않고 예외도 없습니다. IL은 isInst입니다. 가운데 박스는 오브제이 as 도구예요. 변환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도구 참조를, 실패하면 너를 돌려줍니다. 참조 타입이나 널러블 값 타입에만 쓸 수 있고 예외는 없어요. IL은 마찬가지로 isInst입니다. 오른쪽 주황 박스는 캐스트 도구 오브제이입니다. 강제 변환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도구 참조를, 실패하면 예외를 던져요. 모든 타입에 쓸 수 있고 사용자 정의 변환도 호출됩니다. IL은 캐스트 클래스예요. 같은 일을 다른 명령어가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 두겠습니다. as는 안전한 타입 변환 연산자입니다. 왼쪽 객체를 오른쪽 타입으로 변환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변환된 참조를, 실패하면 너를 돌려줘요. 단 참조 타입이나 넌 널러블 인트 같은 널러블 값 타입에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그, d equal animal as 도그라고 쓰면 애니멀이 도구가 아닐 때 d는 널이 됩니다. 세 도구를 같은 객체에 적용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오브제이는 도그 인스턴스를 담은 오브젝트 변수예요. 여덟 번째 줄, is 도그는 true를 돌려줍니다. 반면 아홉 번째 줄, isCat은 false예요. 검사만 할 뿐 캐스팅은 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줄, as 도그는 도그 인스턴스를 돌려주고 13번째 줄 asCat은 너를 돌려주죠. 둘 다 실패해도 조용합니다. 이번에는 강제 캐스팅입니다. 네 번째 줄, 캐스트 도구 오브제이는 성공해서 D2에 담깁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줄 주석을 풀면 캐스트캣 오브제이는 invalid cast exception을 던져요. is는 답만, as는 조용히, 강제 캐스팅은 단호하게입니다. 이제 IL 레벨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IL은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중간 언어로 CPU 명령어가 아니라 단넷, 런타임이 해석해서 실행하는 가상 명령어 집합이에요. IL이라고도 부릅니다. 위 세 가지 표현이 컴파일되면 IL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L 코드를 보세요. 세 번째 줄, is 도구는 isInst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sInst는 호환되면 참조를, 아니면 널을 스택에 올려요. 그 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널과 비교해 불값을 만듭니다. 열 번째 줄, as 도구도 같은 isInst를 쓰지만 결과를 그대로 돌려줘요. 둘 다 예외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 캐스팅은 다릅니다. 세 번째 줄, 캐스트 도구는 캐스트 클래스 명령어를 써요. 캐스트 클래스는 호환되지 않으면 즉시 invalid 캐스트 exception으로 분기합니다. 정리하면 이지 인스트는 확인용, 캐스트 클래스는 단정용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C#6 이전에는 타입을 확인한 뒤 변환하려면 이지로 검사하고 강제 캐스팅으로 다시 변환해야 했습니다. 즉, IL 레벨에서 is 인스트와 캐스트 클래스가 각각 한 번씩 실행되어 같은 객체에 대해 상속 트리를 2번 탐색하는 셈입니다. 이걸 이중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옛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is enumy로 1차 검사를 합니다. 통과하면 여섯 번째 줄에서 캐스트 enumy로 2차 캐스팅을 해서 변수 2에 담아요. 코드 한 줄이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런타임에서 같은 검사를 2번 합니다. 옛 코드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is inst가 1차 검사를 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캐스트 클래스가 2차 검사를 또 합니다. C, L, R 입장에서는 객체의 타입 포인터를 따라 상속 트리를 2번 탐색해야 해요. 유니티의 업데이트에서 매프레임 1000마리 적을 순회한다면 초당 5만 번의 추가 검사가 발생합니다. C#7부터는 is 뒤에 변수 이름을 붙이는 타입 패턴이 도입됩니다. 검사와 캐스팅과 변수 선언을 한 번에 해요. IL에서는 is inst 한 번으로 끝나고 캐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코드도 한 줄 짧아져요. 타입 패턴을 적용한 새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 is enumy라고 쓰면 한 줄로 세 가지가 끝납니다. 첫째, 오브제이가 enumy인지 검사. 둘째, 변수 2를 선언. 셋째, 캐스팅된 참조를 이해 할당합니다. if 블럭 안에서는 안전하게 변수 2를 쓸 수 있어요. 타입 패턴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 is inst가 검사와 캐스팅을 한 번에 처리하고 결과를 스택에 올려요. 여섯 번째 줄, st락제로로 그 결과를 변수 2에 저장합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2가 널이면 if 블럭 끝으로 점프해요. 캐스트 클래스가 사라지고 두 번째 타입 검증이 없어졌습니다. 핫패스에서 매프레임 호출되는 분기라면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보세요. 왼쪽 빨간 박스는 C#6의 이중 캐스팅입니다. is inst로 1차 검사를 한 뒤 빨간 줄로 강조된 캐스트 클래스로 2차 검사를 또 해서 상속 트리를 2번 탐색해요. 오른쪽 초록 박스는 C#7의 타입 패턴입니다. is inst 한 번으로 검사와 캐스팅을 끝내고 초록줄의 st락 제로가 결과를 변수 2에 저장합니다. 상속 트리를 한 번만 탐색해요. 같은 의도지만 IL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첫 사례는 트리거 충돌 처리예요. before는 get 컴포넌트를 2번 호출하는 패턴이고 after는 try get 컴포넌트로 한 번에 끝내거나 여러 타입을 분기해야 한다면 is 패턴 체인을 씁니다. before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get 컴포넌트 제네릭 enumy를 호출해 널이 아닌지 검사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다시 한번 호출해 변수에 담아요. 유니티 내부에서 컴포넌트 배열 순회를 2번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널 체크와 캐스팅이 분리되어 가독성도 낮습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try get component out enemy, enumy를 호출하면 컴포넌트가 있을 때만 true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아웃 변수 enumy에 참조를 채워줍니다. 호출은 한 번이고 검사와 변수 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is 패턴과 같은 사고방식이 유니티 API에도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여러 타입을 분기해야 한다면 is 패턴을 체인으로 씁니다. 세 번째 줄, 타겟을 컴포넌트 타입으로 한 번에 받아온 뒤 다섯 번째 줄에서 enumy면 데미지를 주고 아홉 번째 줄에서 힐 아이템이면 회복을 적용해요. 각 분기마다 검사와 변수 선언이 한 줄에 묶여있어 가독성이 좋습니다. 마지막 분기인 첫 번째 줄에서는 타겟이 도어면 문을 엽니다. 이 패턴은 방문자 패턴의 가벼운 대안으로 타입별 분기가 적고 명확할 때 적절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적 군 중에서 특정 타입만 골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before는 is 검사와 강제 캐스팅을 따로 해서 1000마리라면 이 1000번의 타입 검사가 발생해요. after는 is 보스 enemy 보스로 한 번에 끝내서 1000번으로 절반이 됩니다. before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is 보스 enemy로 1차 검사를 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캐스트 보스 enemy로 2차 캐스팅을 합니다. IL은 is inst 보스 enemy와 캐스트 클래스 보스 enemy가 따로 들어가요. 1000마리면 이 1000번의 타입 검사입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 is 보스 enemy 보스 한 줄로 검사와 캐스팅이 끝납니다. IL은 is inst 보스 enemy 한 번뿐이에요. 1000마리면 1000번의 검사로 끝나서 절반의 비용입니다. 코드는 더 짧고 의도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C#9에 도입된 속성 패턴입니다. 타입 검사와 동시에 객체 속성 조건도 함께 검사할 수 있어요.
before는 검사하고 캐스팅하고 속성을 비교하는 3단계인데 after는 한 줄로 끝납니다. before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is enemy로 타입 검사, 다섯 번째 줄에서 cast enemy로 캐스팅, 여섯 번째 줄에서 HP와 is alive 속성 비교. 3단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코드가 길고 읽기 어렵습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is enemy 중괄호 HP greater than 1000 is alive true 한 줄이에요. 타입이 enemy인지, HP가 1000을 넘는지, is alive가 true인지 세 조건을 한 번에 검사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속성 패턴은 is 뒤에 중괄호로 속성 콜론 값상을 나열해 타입과 동시에 객체의 속성 조건도 검사하는 문법입니다. C#9부터 사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 if player is 중괄호 health 콜론 greater than 0 is invincible 콜론 false라고 쓰면 플레이어가 널이 아니면서 health가 양수이고 무적이 꺼져 있는 경우만 통과합니다. 속성 패턴의 IL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서 is inst로 타입 검사, 일곱 번째 줄에서 LDFLD로 HP 필드 로드, 아홉 번째 줄에서 BL이 S로 1000과 비교, 11번째 줄에서 is alive 필드 로드. 타입 검사부터 속성 검사, 부울 결합까지 컴파일러가 인라인 분기로 풀어 처리합니다. 객체 생성도, 임시 캐스팅도 없어요. 이제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유니티 함정이에요. 순수 C# 환경에서는 is null이 권장되지만 유니티에서는 다릅니다. 유니티의 destroy는 C# 객체 자체는 GC가 수집할 때까지 살려둬요. 대신 유니티는 equal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C++ 네이티브 객체가 파괴되었으면 equal null이 true가 되도록 처리합니다. 그런데 is null이 오버로딩을 우회해버려서 좀비 객체를 살아있다고 판단해요. 위험한 코드를 보세요. 여덟 번째 줄에서 target is not null로 검사하지만 디스트로이된 직후의 타겟은 C# 참조가 살아있어이 검사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10번째 줄에서 어택을 호출하는데 네이티브 객체는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져요. 즉, 좀비 객체를 살아있다고 오판한 결과입니다. 올바른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 타겟 나시퀄 널을 사용해요. 유니티는 이퀄과 나시퀄,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좀비 객체도 널처럼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안전하게 디스트로이된 객체를 걸러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수, C# 클래스, 즉 오브젝트, 스트링,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는 is null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모든 타입, 모노 비헤이비어,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등에는 반드시 equal null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유니티의 모든 코드 컨벤션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as 사용 시 널 체크를 빠뜨리는 패턴입니다. as는 실패해도 예외를 던지지 않고 널만 돌려주기 때문에 널 체크를 잊으면 다음 줄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져요. 위치도 한 줄 미루어져 디버깅이 까다로워집니다. 위험한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콜라이더 as enemy로 캐스팅을 시도해요. 만약 콜라이더가 에너미가 아니면 이는 널이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줄에서 널 체크 없이 곧바로 점 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져요. 핵심은 예외가 캐스팅 줄이 아니라 다음 호출 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is enemy, 이를 if 조건에 직접 둡니다. 타입 패턴은 검사 자체가 분기 조건이라 널 체크를 빼먹을 수 없어요. C#7 이상이라면 as와 널 체크 조합보다 타입 패턴을 우선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트라이 캐치로 캐스팅 실패를 잡는 안티 패턴입니다. 예외는 매우 비싸요. C, LRE 스택 트레이스를 만들고 캐치 블럭을 찾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초당 1000번 호출되면 GC 스파이크와 프레임 드롭이 따라와요. 같은 일을 as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티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강제 캐스팅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캐치 블럭에서 너를 돌려줘요. 의도는 as와 같지만 실패할 때마다 IL의 캐스트 클래스가 invalid cast exception을 던지고 CLR이 그걸 받아서 처리합니다.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안티 패턴의 IL입니다. 네 번째 줄, 캐스트 클래스가 실패하면 invalid cast exception이 발생하고 캐치 블럭으로 점프해요. 11번째 줄에서 AD 너를 스택에 올려 너를 돌려줍니다. 트라이 캐치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 예외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누적됩니다. 올바른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obj as enemy 한 줄로 끝나요. IL은 is, inst 한 줄이고 예외 비용도 트라이 캐치 메타데이터도 없습니다. 같은 결과를 가장 싸게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equal 오버로딩입니다.
순수 C# 클래스에서 이퀄 연산자를 오버로딩했다면 T 이퀄 널이 호출자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is 널은 IL 레벨에서 LD 널과 CEQ로 컴파일되어 오퍼레이터 이퀄을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니티 객체에는 항상 이퀄 널을 씁니다. 사례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트리키 클래스가 이퀄 연산자를 무조건 폴스로 오버로딩했어요. 잘못된 구현이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11번째 줄에서 T 이퀄 널을 검사하면 오버로딩이 호출되어 폴스를 돌려주므로 if 블록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반면 12번째 줄 T is 널은 IL 레벨에서 참조만 비교하므로 정상 동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널 체크는 is 널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C# 1부터 6까지는 검사와 캐스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처럼 is로 확인한 뒤 강제 캐스팅을 따로 하거나 8번째 줄처럼 as로 받고 널 체크를 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엔 is 뒤에 변수를 선언할 수 없었어요. C# 7부터 타입 패턴이 도입됩니다. 두 번째 줄 is 에너미로 검사와 캐스팅과 변수 선언을 한 번에 끝내요. 이 중 캐스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스위치 케이스에도 타입 패턴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줄 케이스 에너미는 오브제이가 에너미면 변수 이너미에 캐스팅된 참조를 채워줘요. 일곱 번째 줄 케이스 아이템도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검사를 한 번만 하면서도 타입별 분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C#8에서는 스위치 표현식이 도입되어 is 타입 패턴과 결합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줄 오브제이 스위치 표현식이 시작되고 네 번째 줄은 에너미 패턴, 여섯 번째 줄은 널 패턴, 일곱 번째 줄 언더스코어는 디폴트 패턴입니다. 한식으로 분기 결과를 반환할 수 있어 가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C#9에서는 논리관계의 속성 패턴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줄 is, not 널은 논리 패턴, 세 번째 줄 is greater than 0 and less than 130은 관계와 논리 패턴의 결합, 네 번째 줄 is 에너미 중괄호 HP greater than 1000보스는 속성 패턴과 변수 선언의 결합입니다. 표현력이 크게 늘어났어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is not 널은 논리 패턴의 한 형태입니다. and, or 키워드로 패턴을 결합할 수 있으며 C#9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오브제이 나시퀄 널보다 권장되어 연산자 오버로딩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f response is 중괄호 status not error는 리스폰스가 널이 아니면서 스테이터스가 에러가 아닐 때만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C#10과 11입니다. 두 번째 줄 C#10부터 확장 속성 패턴이 가능해져서 inventory.gold처럼 전표기로 중첩 속성을 검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줄 C#11부터는 리스트 패턴이 도입되어 배열 자체의 형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 첫 1과 마지막 3 사이의 점점은 와일드카드로 길이에 무관하게 패턴 매칭이 됩니다. C#7 이후 패턴 매칭은 매년 확장되어 왔으며 이제는 단순 타입 체커가 아니라 객체의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종합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의심스러우면 is 타입 변수를 쓰고 확신할 때만 강제 캐스팅을 쓴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